일단 못해도 무조건 한 절반 정도는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아, 50%? 네, 최소. 그러면 이제 강 과장님이 가장 전문 분야인 네. 이제 전략적으로 일단 가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소득을 늘리는 데는 사실 네.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내 근로소득을 늘리든 투자 소득을 늘리든 네. 이거는 내 실력을 늘려야 네.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네. 이제 절약인 거니까. 네. 35세 직장인 일주일 소비 10만 원 도전기. 네. 아, 이런 영상이 있었고 일주일 10,000원으로 치킨도 먹고 돈가스도 먹는 방법. 아, 네, 굉장히 좀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소비를 아꼈을 때 네. 한 달 저축 금액은 월급 대비 한 몇 % 정도 되셨어요? 제가 사회 초년생 때는 월급이 너무 적어가지고 한 60% 정도 됐던 것 같고요. 많이 모을 때는 조금 이제 연봉이 오른 다음에는 한 80%에서 85% 정도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요? 최근에는 이제 월세를 또 살고 있어가지고 저축률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 60% 정도는 월급만 봤을 때는 한 5, 60% 정도 적응을 하고 있고 월세까지 다 내고 난 다음에도 네. 근데 유튜브 이제 부수입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치면은 그래도 한 70% 이상은 되는 아니 근데 작년에 결혼하시고 네. 아무래도 둘이 살잖아요. 네네. 그럼 나가는 게 생각보다 더 많을 텐데. 네, 생각보다 진짜 많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최대한 아끼고 있죠. 그러면 많은 직장인 분들에게 네. 혹시 추천하는 저축액 퍼센티지는? 일단 못해도 무조건 한 절반 정도는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아, 네, 50%? 네, 최소. 그 정도는 모아야지 뭐를 좀 모아서 나중에 뭐 부동산 투자를 하든 뭐라도 좀 될 것 같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 좋은 기회인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80% 이상 해야죠. 월세가 안 나가니까. 네. 근데 그렇게 저축액을 아끼면 네. 아무래도 이 소비, 결국 소비라는 게 네. 뭐 엄청 비싼 걸 안 사더라도 네. 내가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다 소비잖아요. 네, 전부 다. 그렇긴 친구들과 술을 마시든 그쵸. 차를 마시든 네. 밥을 먹든 네. 그럼 이 즐거움이 네. 너무 빠지진 않아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가끔씩 사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뭐 좀 만나고 해도 그렇게까지 많이 쓰질 않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한 달에 용돈을 이제 어느 정도 정해놓고 쓰니까 약속을 사실 여러 개 잡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냥 용돈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30만 원을 쓰기로 했는데 친구를 뭐 월초에 만나서 뭐 15만 원을 써버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금 이제 자중을 하는 거지 약속을 안 잡고. 술 마셔도 네. 끝까지 안 마시는 스타일이죠. 술은 저는 이제 아예 안 먹고요. 아, 그게 그래서 가능하구나. 친구들이 먹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라도 안 먹어야지 술값이 줄어드니까. 아니, 저는 술을 좀 네. 좋아하기 때문에 아, 술 마시면 이제 네. 또 1차, 2차, 아, 3차 그쵸. 좀 아, 가고 그쵸. 그다음에 이 3차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차는 끊겼고 택시 타고 가야 되고 아, 그쵸. 그리고 술 마셔서 어떻게 됐어? 그 다음날 또 해장해야 되고 아, 그쵸. 저는 그래서 전에는 한 번은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을 만나가지고 술을 좀 마셨어요. 마시다 보니까 막차가 끊겨가지고 그때 군자에서 광화문까지 따릉이를 타고 왔습니다. 아, 따릉이를 네, 따릉이. 야. 한 1시간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도 걸어가진 않았네. 걸어가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도 쳐보니까 한 3시간이 걸려가지고. 자, 그러면 절약의 이제 끝판왕 유튜버님께서 네. 자, 끝판왕 같은 사례 내가 이 정도까지 아껴봤다. 아. 두세 가지 정도 있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우리 치가 떨리는 정도의 사례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일단은 뭐 식비 같은 경우는 제가 첫 회사에 있을 때는 점심은 회사에서 줬어요. 어우, 네. 그럼 안 나가죠, 돈이. 네, 점심은 줘서 이제 점심값은 안 들고 저녁은 야근을 하면 저녁은 사줬어요. 어우. 근데 매일 야근을 해서 그렇게 매일 먹었고 매일 일이 많은 거였어요? 일이 많았어요. 아, 네. 네, 억지로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11시를 넘을 때까지 야근을 하면은 야식비가 8,000원이 나왔는데 그 돈으로 이제 마트를 갑니다. 그래서 장을 봐서 그거를 이제 아침에 먹거나 아니면 조금 안 상하는 음식들을 많이 쟁여놔요. 그다음에 주말에 먹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초년생 때 제가 월급이 100만 원 조금 넘었는데 식비는 사실상 거의 안 쓰고 이제 살았고 가끔씩 뭐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회식 때 뽕을 뽑았죠. 네, 고기 같은 거 많이 먹고. 회사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결했네요. 그냥. 그렇죠. 네.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냉장고 같은 데 보면 토스트 같은 걸 좀 사다 놓으세요. 아, 그런 그쵸, 거, 그쵸, 그런 거 그쵸. 알차게 다 빼먹고. 보통 이제 귀찮아서 안 먹거든요. 설마 그 네. 토스터 집에 같이 가진 않았죠? 그러진 않았고, 그러진 않았었는데, 그럴 때는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회사랑 집이랑 좀 가까울 때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말에 커피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설마
근데 이제 그래서 회사에 출근을 했죠. 회사에 가면 커피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해서 뽑아 먹고 뭐 좀 그런 식으로. 그날 일은 하고 갔나요? 그냥 집에 갔죠? 산책하다 들렸다 하고 주말이니까. 네. 자, 그럼 절약 노하우를 네. 자, 항목별로 한 가지 정도씩만 좀 알려주신다면 식비 네.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식비 같은 경우는 또 네. 많이 해 먹으면은 네. 또 시간도 많이 들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돼지고기 뒷다리살 같은 경우가 네, 인터넷에서 사면은 한 2.5kg 정도가 한 15,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 거 이제 사요. 한돈이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사서 이제 냉동되어 있는데 소분해서 넣어놓고 그걸로 이제 김치찌개도 끓이고 카레도 하고 주말에 이제 왕창 만들어 놓은 다음에 소분해서 냉동실에 막 박아 넣고 그다음에 꺼내 먹으면 사실상 이제 돈이 많이 안 들고 그냥 야채 같은 경우만 조금 먹고 네, 그런 식으로 반찬을 이제 여러 가지를 놓고 먹어야 된다는 약간 좀 편견을 버리면 그렇게 하면 식비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 쓸 때는 거의 뭐 한 15만 원, 2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근데 식비를 되고. 너무 아끼면 혹시 뭐 건강을 좀 잃게 되고 뭐 이런 건 없나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요즘에는 아픈 게 많이 먹어서 아프지 예. 적게 먹어서 아픈 경우는 많죠. 예, 살이 찌고 이제 뭔가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게 다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고정적으로 내고 있는 네. 교통비. 교통비 같은 경우는 사실 아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최대한 줄이는 게 좋고 그러니까 저도 쓰는 건 제가 쓰는 건 아닌데 저도 좀 오면서 좀 알아봤는데 알뜰 교통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은 이제 뭐 마일리지 같은 것도 주고 기본적으로 할인도 들어가고 해서 한 30%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교통 출퇴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조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네. 통신비. 통신비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저는 알뜰폰을 좀 추천을 하는 편인데, 알뜰폰. 네, 알뜰폰이 이제 보통 그 3사 있잖아요. 대형 통신사 3사의 망을 빌려다가 다른 사업자들이 이제 사업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론상으로는 이제 통화 품질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막 저도 예전에 깜짝 놀랐는데 동료 중에서 뭐 한 4만 원, 5만 원씩 내는데 데이터를 막 1기가, 2기가밖에 못 쓰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알뜰폰은 보통 3만 원 정도 내면은 데이터나 통화 다 무제한이거든요. 아, 둘 다요? 네, 둘 다 무제한. 그럼 뭐가 별로인 거예요? 그 멤버십 혜택 같은 건 없고 네. 뭐 예를 들면 결합 할인 같은 건 없죠. 예를 들면 가족끼리 결합 할인 그런 거는 없어서 그래서 되게 좋고 그리고 조금 이제 내가 인터넷을 많이 안 쓴다 좀 속도가 조금 나는 이제 안 높아도 된다. 뭐 유튜브 이런 거 밖에서 많이 안 본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6, 7기가 정도 주고 다 쓰면은 이제 1메가 정도로 속도로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통화는 무제한이고 이런 것들이 거의 뭐 10,000원대 이 정도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 인터넷 많이 안 쓰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막 이제 막 5, 6만 원짜리 대형 통신사 쓰면 이렇게 쓰니까 그것도 막 아끼면 사실 1년으로 따지면은 막 4, 50만 원씩 계속 되니까. 내는 거니까. 그쵸, 그쵸. 근데 생각보다 귀찮아서 많이 안 쓰시는데 한번 바꿔놓으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알고 나서 뭐 장인 장모님 다 바꿔드리고 와이프도 바꾸고 회사 동료들도 다 바꾸고 네 그렇게 하니까 너무 다들 만족해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또 카드를 쓸 때 네.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있는데 네. 어느 쪽이 좀 절약에는 도움이 되는 걸까요? 절약에는 확실히 체크카드인 것 같아요. 딱 정해진 돈만 넣어놓고 쓰면 되니까. 보통 이제 나는 막 소비 통제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그 체크카드에다가 그냥 많이 넣어놓고 쓰시거나 예를 들면은 뭐 월급을 300만 원 받았는데 그냥 그 돈을 다 거기 넣고 쓰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소비 통제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은 계속 긁으면 이제 긁히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체크카드만 갖고 다니시면서 딱 정해진 돈만 넣고 쓰시면은 사실 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죠. 내가 만약에 소비 통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분이면 신용카드를 써도 되네?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근데 그게 조금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쓰다 보면 또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잘할 수 있으면은 신용카드 쓰면 또 이렇게 뭐 캐시백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잘 쓰면 사실 좋긴 하죠. 자, 그럼 사회초년생이 좀 할 수 있는 재테크 뭐가 있을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실 처음에 딱 이제 월급 받고 아니면 사회초년생 때는 무조건 저는 통장을 좀 쪼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보통 통장 쪼개기라고 얘기를 하고 뭐 4개로 쪼개라 5개로 쪼개라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냥 생활비 식비 통장 정도 하나랑 뭐 공과금 통장 그 정도는 최소한 좀 나눠 놔야지 돈이 좀 섞이지 않으니까 내가 얼마큼 썼는지도 알고 얼마큼 남았는지도 알고 하는데 보통은 그냥 다 그냥 하나에서 하니까 이게 얼마 썼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절약을 해도 성취감이 없어요. 내가 얼마큼 아꼈는지 모르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용돈 20만 원 정도를 쓰는데 지금요? 네 용돈 통장에 딱 넣어놓고 쓰거든요. 그럼 이제 뭐 한 월말 됐는데 막 한 10만 원씩 15만 원씩 남아 있으면 괜히 좀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하나로 20만 원을 받았는데 월말에 10몇만이 남는다고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라서 거의 친구들 못 만나고 그렇다 보니까
엄청나네요. 아내도 같이 똑같이 20만 원씩 쓰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와이프랑 같이 쓸 때 20만 원 안에서 그게 이제 한 달에 다 쓰는 돈이 아니고 그걸 모아서 예를 들어 내가 옷을 살 거다. 네. 뭐 그럼 그걸 모아서 사는 그런 식으로 딱 정했습니다. 제가 약간 현실감이 없어서 제가 이상한가 싶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 혹시 주변에 있는 일반 좀 지인들도 네. 20만 원을 받고 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10만 원 정도를 남길 때 있고 네. 이게 흔한 경우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와이프랑 조금 이제 그렇게 하기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면 친구들은 뭐라고 해요? 좀 친한 친구들은? 친구들한테 굳이 알리지 않습니다. 아, 예전에는 막 좀 이렇게 나름 이걸 막 되게 자랑스러워해서 잔소리도 하고. 막 알리고 너도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피드백이 오고 또 조롱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제가 안 휘둘리는 성격이면은 막 계속 똑같이 할 텐데 휘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안 알리는 게 저랑 또 비슷한 분들이 또 계시다고 하면은 짠테크 하실 때 굳이 그렇게 막 주변에 많이 알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욜로족 네. 몇 년 전부터 핫했잖아요. 네, 욜로족. 욜로족이 뭐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욜로족이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네. 뭔가 좀 아끼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을 텐데 네. 욜로족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행도 자주 가시고 내가 원하는 좀 옷도 좀 사고 사실 뭐 개인의 자유니까 네. 뭐 그분들을 존중하고 네. 아 뭐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주변에도 예전에 이제 서태사에서 같이 일하던 형 한 명이 맨날 회사에서 일만 하고 너무 힘드니까 외제차를 갑자기 사야겠대요. 돈이 있냐 했더니 돈이 없대요. 그래서 풀 할부로 그냥 질러버리더라고요. 근데 한 달에 그러니까 뭐 할부가 거의 무슨 150인가 180인가? 근데 그 형이 월급이 뭐 200 조금 넘었었거든요. 처음에는 막 좋아하더라고요. 막 드라이브 하고 괜히 회사 사람들 태워주고 주말에 끝나고 와가지고 내가 뭐 주말에 어떤 무슨 여자랑 만나서 뭐 이렇게 놀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엄청 즐거워하다가 결국에는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티고 차를 팔더라고요. 근데 팔면 또 이제 엄청 손해를 보고 보통 팔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욜로가 또 답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좀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욜로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얼마큼 행복할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중기 정도까지만이라도 약간 작은 계획을 좀 어느 정도는 세울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거고 뭐 돈을 어떻게 모아서 집을 어떻게 할 거고 아니면은 작은 계획을 어느 정도는 조금 세워놔야 지금 행복도 중요하지만 같이 또 작은 계획을 세우다 보면 지금 욜로 하는 금액이 조금 이제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이제 내가 뭐 욜로 하는 거를 나는 경험에 소비한다라고 약간 포장을 또 하시는 분들이 그런 계세요. 경우 있죠. 네네. 그런 분들도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내가 목표한 게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경험에 소비를 하는 거는 사실 얼마든지 써도 괜찮은 것 같은데 좋은 말이다. 예. 근데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경험에 그렇죠. 쓴다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노는 거거든요. 뭐 서핑하고 네. 뭐 또 다른 거 배우러 가고 뭐 그쵸.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어떤 투자를 하고 싶어서 그거에 대한 강의를 듣고 몇십만 원 많이 써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경험에 대한 소비인데 그렇죠. 그런 목표가 없이 하는 거는 그냥 내가 노는 건지 경험에 소비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내가 갑자기 뭐 새로 나온 어떤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이걸 하고 싶어. 근데 이거를 그냥 내가 노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쵸. 난 이건 경험에 소비하는 거고 나한테 뭔가 약간 도움이 될 거야. 나중에 언젠간 이 경험이 나한테 도움이 돼서 착각을 좀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가진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돈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이제 가성비 있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돈이 많으면 사실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면 좋지만 좀 목표를 세우고 그거에 맞는 경험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나. 뭔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네. 포장과 합리화를 좀 하지 말고 그쵸, 네. 이 소비가 지금 단순한 내가 지금 쓰고 싶어서 그쵸. 누리고 싶어서 하는 소비인지 그쵸. 아니면 정말 이게 경험에 투자하는 건지는 그쵸. 좀 구분을 좀 해야 했으면 되고 좋겠다. 또 보통 많이 하는 게 새로 나온 치킨이 이거 경험해봐야 된다. 이건 경험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소비고 즐거움인 거고. 저도 오늘 저녁에 좀 치킨 좀 먹을 오늘 촬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촬영을 4번째 하는 김작가 TV 역사상 3년 반 동안 처음이거든요. 네, 뭐. 지금까지 제가 한 끼도 못 먹어. 네, 네 번이면 드셔도 되죠. 치킨 먹어도 될까요? 네, 그럼 충분합니다. 새로 나온 치킨 네, 가능할까요? 네, 드셔도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이 욜로 중에서 네. 한 가지 정도 버전이 만약에 소비를 하는 쪽이라면 저는 이게 특히나 SNS 문화가 발달하면서 네. 누군가가 막 보여주고 하니까 네. 나는 거기서 또 행복해 난 지금의 순간을 추구해라고 하다 네. 보니까 네.
나도 점차 추구하게 되고 네. 비교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쓰게 되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난과의 비교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소비를 낮추기 힘든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사실 난과 비교를 완전 안 하기는 불가능한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저는. 네네. 그 뭔가 남들과 비교를 해서 그것 때문에 소비가 계속 일어나는 것들이 보통은 자금 계획을 안 세워서 그렇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언제까지 얼마큼을 모아서 어떤 식으로 할 거다라고 계획이 명확하게 있으면 한 달에 딱 모아야 되는 돈이 정해져 있고 네. 그거 이상 쓸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런 계획이 보통 없는 분들이 이번 달은 뭐 100만 원 모아도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충분히 한 150 정도 모을 수 있는데 뭐 한 80만 원 정도씩만 모으시고 남으면은 조금 더 모아야지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휘둘려서 많이 이렇게 쓰고 그러실 텐데 좀 명확하게 좀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게 일단 좀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 좀 휘둘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좀 SNS를 좀 덜 하시는 것도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변에도 보면은 저는 이제 뭐 누군가의 옷이나 뭐 누군가의 뭐 차나 이런 것 때문에 휘둘리진 않는데 약간 이제 컨텐츠를 좀 만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SNS를 많이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지? 어떻게 이렇게 어떤 카메라, 잘하지? 어떤 네. 조명, 어떤 마이크를 네. 쓸까? 아니면은 뭐 뭔가 인스타 같은 데서도 뭔가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있고 막 그렇게 되면 계속 뭔가 비교를 하고 그러니까 비교를 약간 이렇게 자양분 삼아서 내가 발전을 하면 좋은데 비교하고 막 나는 왜 이러지 약간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SNS 자체가 그냥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제가 또 반론을 펼쳐보면 사실 20대, 30대가 인생에서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시절인 것도 맞잖아요. 그 시절에 좀 돈을 쓰더라도 네. 좋은 것과 뭐 좋은 경험 이런 걸 좀 누려야 하지도 않을까. 저는 요것도 요 말 자체는 사실은 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맞는 말이긴 한데 네. 그쵸. 사실 맞는 말이긴 한데 왜냐면 뭐 나이가 진짜 한참 들어서는 좋은 거를 누려도 그때의 기분은 안 들 거란 말이죠.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이제 과하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나랑 비슷한 내 지인분들 중에서 나보다 조금 더 연배가 있는 분들이랑 그런 대화들을 자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돈에 대한 대화들을. 예를 들면 내가 우상처럼 바라보는 옷을 멋지게 입는 어떤 형, 내가 좋아하는 너무 예쁘게 잘 꾸몄었던 어떤 언니들과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분들이 그 시점에 나보다 몇 년 지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돈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주변에 보면은 젊을 때 막 술 잘 먹고 맨날 놀고 하던 친구들이 이제 와서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고민이 있다 하면서 가끔씩 연락이 와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어쨌든 나이가 조금 있는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그런 대화들을 조금씩 하다 보면은 그게 좀 부질없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냥 그게 정말 행복이구나라고 느낀다면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생각 안 해요. 이 욜로든 뭐 지금의 행복을 추구하든 뭐라든 어느 정도 좀 지속 가능한 욜로. 맞아요. 그죠. 내가 지금 뭐 앞으로 2년밖에 뭐 그 돈을 쓸 수 없는 정도로 펑펑 썼는데 3년 뒤는 맞아요. 어떻게 할 거야? 그러죠. 듣고 보니까 길게 하려면 살짝 욜로를 어느 정도만 해야 되고 그렇죠. 정말 단시간에 다 쏟아부어서 끝내버리면은 나중에 너무 고생을 좀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도 최근에 이제 월세를 살려고 집을 이제 구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느 정도 가격대의 집들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저는 그 나름 그래도 아끼고 좀 부수입도 늘리려고 했던 입장인데도 이게 뭐 진짜 너무 별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욜로 하시던 분들이 나중에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닥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욜로 했던 것들이 스쳐 지나갈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안 좋은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좀 주거 환경이 별로인 걸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그걸 좀 아껴서 했었으면 지금 조금 더 괜찮은 집에 살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할 텐데 좀 그런 고민도 좀 해보시면 어떻게 보면 현실의 벽을 느끼는 게 내 욜로를 조금 중단하는 물론 이걸 잘못 느끼면 이제 어차피 나는 이번 생에 뭐 집도 못 사고 못 사니까 내가 그냥 소비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좀 자극제로 느끼려면 내가 뭐 진짜 집을 구하러 갈 때도 사실 내가 돈 50, 100, 150, 200, 300에 따라 월세는 컨디션이 너무 달라요. 진짜 다르잖아요. 너무 달라요, 진짜. 자, 그럼 결혼 전에 또 짠테크를 하고 계셨죠? 그때 연애를 할 때 힘든 부분은 없었나요?
굉장히 네.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연애라는 게 이 소비를 아끼면 연애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내도 좀 성향이 비슷해서 좀 괜찮았던 부분도 일단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만나고 나서 한 6개월인가 지나고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네네. 뭔가 여행도 못 가고 좀 밖에를 못 돌아다녀서 조금 괜찮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두 번째 이제 소개팅을 하려고 만나는 상황이었는데, 두 번째 여자 소개팅인가요? 아니면 지금 아내와 두 번째 소개팅, 네, 두 번째 소개팅이었는데, 안 넘어오네요. 소개팅인데 이제 갑자기 주말에 만나기로 했으면 평일 언제쯤에 무슨 맥도날드에서 할인 쿠폰이 있다고 저보고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같이 신청을 하면은 소개팅 하신 분께서. 네, 햄버거 세트를 하나씩 받을 수 있다. 오. 그걸로 주말에 만나서 맥도날드에서 보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두 번째 소개팅이 그러기 쉽지 않은데. 네, 네. 특히 여성분. 네, 그쵸. 그래서 저는 좋다. 그래서 만나서 맥도날드에서 소개팅을 했죠. 두 번째 만남을. 네네. 그래서 성향이 좀 비슷해서 그런 괜찮았던 거. 대신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욕을 먹긴 했었거든요. 누구한테? 구독자 댓글로 두 번째 소개팅 맥도날드 너무 심한 거 물론 제가 먼저 이렇게 한 건 아니긴 한데 뭔가 상황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욕을 좀 많이 먹긴 했었었는데 네. 근데 다행히 와이프랑도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맞는 분이 만난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결혼까지 해보니까 좀 중요한 게 연애할 때부터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결혼 생각까지 있다 하면은 좀 사귈 때부터 이렇게 돈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터놓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경제관념이 지금 비슷한 분을 만나서 네네.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경제관념이라는 거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연애를 시작했는데 네. 사실 연애 시작하기 전에는 알 수가 좀 어렵고 네, 그렇죠. 완전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게 예를 들면은 물론 이제 뭐 너무 속물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서로 그냥 어느 정도 저축이 되어 있는지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게 주변에도 이제 유부남, 유부녀 친구들을 보면 결혼하고 나서 그런 이제 뭐 예를 들면 취미 생활에 쓰는 돈들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엄청 부딪히고 엄청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근데 결혼 전에는 서로 그냥 돈 잘 쓰고 술 잘 사고 뭐 잘 놀러 다니고 하니까 그게 멋져 보이고 좋고 쿨해 보이고 해서 이제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게 결혼해서도 이제 이어지니까 친구들 만날 때 막 술 펑펑 사고 취미 생활에 막 몇백만 원씩 돈 쓰고 이렇게 돈이 이제 모이는 게 없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안 해본 경우들이 좀 그렇게 계속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좀 극단적으로 더 파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부모님의 약간 노후 준비 그런 것도 결혼 전에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는 게 물론 그것 때문에 한쪽에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뭐 파혼하라고 그런 얘기는 아닌데 결혼하고 또 이제 싸우게 되는 게 막 한쪽 집에다가만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막 8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려. 한쪽인만 예를 난리 들면. 나지. 네. 나는 원래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다. 결혼 전부터. 아니 결혼하는 순간 이제 공동의 재산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아니 나는 이거 용납 못하겠다. 약간 이렇게 되면서 막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충분히 조금 해보는 게 더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 혼자 살 때는 네. 결혼 전에는 돈을 어쨌든 내가 혼자 쓰니까 그쵸, 내 맘대로 이게 하니까. 아끼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네.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감이 좀 적을 것 같은데 결혼을 하고 나면 네. 우리가 결혼은 연애와 달리 현실이라는 얘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돈으로 오는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전과 어떻게 달라요? 최근에 또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해서 이제 그런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또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아낀다고 아끼는데도 어쨌든 돈을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꽤 되고 또 월세까지도 또 같이 이렇게 내다 보니까 액수들이 진짜 많이 커져가지고 사실 뭐 어떻게 그러니까 더 이제 암담한 거는 이제 이만큼 소비를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기가 되게 힘든 게 무조건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 돈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좀 난감한 경우들이 사실 좀 저희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네, 좀 어렵긴 하죠 그런 부분. 그런 것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미리 조금 약간 아까도 말했지만 뭐 이렇게 소득도 좀 늘려놓고 미리미리 좀 그런 것들을 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이게 하다 보니까 월급만 갖고 사실 조금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예 나는 그냥 회사에서만 뭔가 내 소득을 계속 가져갈 거야라는 생각을 조금 깨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그쪽에만 또 이렇게 매몰돼 있다 보면은. 강 과장님은 결혼 전에 네. 딱 돈을 얼마 정도까지 모으셨죠? 결혼 전에 한 2억
중반? 중반. 2억 중후반 정도? 그럼 이제 결혼하신 그 유자님은? 유자님도 한 1억 정도? 오, 네. 유자님 30대 초반이잖아요. 초반에, 네네, 그렇죠. 두 명이면 진짜 많이 모은 거네요, 사실. 네, 보통, 예, 주변 도움도 안 봤을 받았으니까. 때는, 네네. 유자님도 도움을 안 받지 않았나요? 네, 네, 이제 부모님 댁에서 살아서 조금 유리한 건 있었죠. 돈 네. 모으기가. 그렇게 열심히 두 분이 모았고 집안의 도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쳤을 때도 참 모은 돈이 어떻게 보면 3, 4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대출이 없는 네. 여기서까지는. 근데도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그래도 또 집을 사고 이런 건 또 되게 네.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네, 진짜 어렵더라고요. 선택을 딱 해야 되니까 하나를. 강 과장님 하면 이제 전략, 네. 딱 이 콘텐츠가 떠오르는데 네. 아무리 전략해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있죠. 뭐는 아끼면 안 되는 걸까요? 저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조금 이제 뭐랄까 건강을 좀 해치는 정도까지의 절약은 일단 되게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랑 더불어서 내가 뭔가 목표한 거로 계속 나아가는데 이 생산성을 좀 해치는 때까지 절약하는 거는 조금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사평 원룸 살 때 네. 대로변이었어요. 한 새벽 4시, 5시부터 화물차들이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되게 주거비를 아껴서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이제 계속 시달리고 공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 집에서 퇴근하고 막 유튜브 편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차라리 조금 더 돈을 쓰더라도 좀 더 괜찮은 주거 환경에서 생산성을 더 차라리 끌어올리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 또 사회초년생 때는 또 어떻게 좀 아끼려고 막 좀 대충 먹고 막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30대 초중반쯤에 또 한번 크게 아팠었거든요. 이 건강으로 문제가 오더라고요. 20대 때까지는 괜찮은데 아끼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병원비로 더 쓰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아끼더라도 건강 해치는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생산성을 해치는 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나. 네. 지금 생산성과 건강 얘기 중에 생각나는 게 네. 강 과장님이 적금할 때 적금 이자가 몇 퍼센트 정도 됐나요? 제가 처음에 사회생활 했을 때는 한 5%? 오, 많이 됐었네요. 5% 정도 됐었고 저축은행 이런 데는 뭐 한 6%까지도 줬었고요. 조금씩 계속 낮아졌죠. 나중에 뭐 낮아지다 보면 나중에 한 1, 2% 정도 되지 않았었나요? 그쵸. 뭐 2%, 1.8%. 네. 뭐. 만약에 1, 2%라면 내가 2억으로 이제 1, 2%까지 이제 은행에 있는 거예요, 돈이. 네네. 이거랑 네. 아까 전에 이제 건강이랑 생산성 얘기하셔서 네네. 차라리 어쨌든 2억으로 네. 내가 그래도 좋은 이제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이제 전세에 들어가는 거죠. 네. 거기에서 내가 건강과 생산성을 높여서 오히려 내가 그 연이자보다 높은 뭐 부업을 한다거나 네네.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쪽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잠깐 드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생산성을 높여서 진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네. 근데 보통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약간 자기를 속이면서 좋은데 살고 아무것도 그냥 안 하면서 뭔가 거기서 그냥 편하게만 있는다고 하면은 물론 잠깐은 편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뭔가 그 문제들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하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강 과장님이 이제 네. 절약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네. 본인이 생각하셔도 네. 가볍게 한 건 절대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했잖아요. 네. 전 극적으로 했다는 거는 돈에 대한 뭔가 애착이다, 네. 어떤 마인드가 남들과 다른 뭔가 사연이다, 아니면 남들과 다른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강 과장님에게 돈이란 뭔가요? 약간 걱정을 조금 줄여주는 걱정을 더 만들지 않게 도와주는 약간 존재인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네.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월급이 좀 이제 장기간 밀렸던 타이밍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돈을 조금 모아놓은 동료들은 그냥 월급이 해결되는 것만 걱정을 하게 되는데 저축을 좀 안 하고 평소에 흥청망청 쓰던 동료들은 당장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이직 고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기더라고요. 예. 이직하고 또 재취업하고 이런 것까지 하니까 이제 걱정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경우들을 조금 많이 봐서 돈이 있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행복해지고 그런 건 꼭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걱정이 하나가 생겼을 때 더 추가되는 거는 조금 방지를 해주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아파서 병원 신세를 좀 졌던 적이 있었는데 한 달 입원했는데 뭐 한 1,000만 원 갖다 주더라고요, 내라고. 네. 그때도 돈이 없었으면 또 그거 아픈 것과 돈 내는 것과 또 돈을 마련하기 위한 또 걱정들이 또 생겼을 거잖아요. 네네. 다행히 이제 적금 들었던 걸로 해서 이제 내고 끝내기는 했는데 그런 경험들을 좀 하다 보니까 어쨌든 돈을 잘 모아놓고 잘 유지를 하고 있으면
좀 걱정거리를 덜 만들게 되고, 그리고 제가 살다 보니까 뭔가 막 너무 막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막 있어서 행복하다기보다는 그냥 걱정거리가 없으면은 그 순간 되게 행복하다고 좀 느끼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냥 평온한 상태가 되면은. 근데 돈이 좀 어쨌든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좀 평온한 상태를 만드는데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사건이 생겨서 이런 걱정이 네. 확산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그 사건 해결할 정도 돈이 있으면 네. 그 걱정까지는 이제 끝낼 네. 수 거기서 있다. 딱 뭔가 끝낼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네. 굉장히 좋은 답변이네요. 그런가요?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네. 20대, 30대 네. 사회 초년생분들에게 네. 꼭 마지막으로 재테크 관련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그게 처음에 이제 취업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시간도 없고 하실 텐데 조금 이제 하시다 보면은 시간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생기시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뭐 투자 공부나 재테크 공부나 이런 쪽을 좀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너무 이렇게 무식하게 절약 저축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좀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김 작가님 영상도 많이 보시고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시다 보면은 그래도 좀 나중에 좀 윤택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좀 당장 힘드시겠지만은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은 저도 뭐 열심히 투자를 잘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씩 삶이 어쨌든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희망 잃지 마시고 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내가 너무 지나친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강 과장님 영상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만날 손님은 강 과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